정부 계획대로면 앞으로 이 지역들에 판교 신도시 규모의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. 정부는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수익률까지 제시했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최나래 기자, 일단 이 지역들이 주민들이 개발을 신청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.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지자체가 토지주의 10% 동의만 구하면 개발에는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1년 안에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구 지정이 아예 취소됩니다. 정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당근까지 내놨는데요.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마무리할 경우 그 지역의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30%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. 네,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를 했군요. 그런데 공공개발 방식이란 말이죠. 그런데 어떻게 민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? 네,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. 용적률과 층수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요. 물론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 가져가게 되지만 주택 공급이 느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늘고 그렇게 되면 토지주에게 적용되는 분양가를 민간 분양보다 10%포인트 넘게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올해 안에 동의를 해준다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고요. 네, 그렇게 되면 민간보다 최고 30%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신뢰입니다. 최근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업 주체도 LH와 SH가 될 거라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클 겁니다.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변수인데요. 민간 개발 역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주민들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자, 역시 투기가 또 우려되는데 어떤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까? 네,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이들 지역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1년 전 주택 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7월까지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. 만약 오는 7월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거래를 들여다봐서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한다는 겁니다. 또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. 그렇군요.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.